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퍼스트입니다. 오늘은 도어대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한국의 배달의 민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것처럼 북미 지역권에서는요, 도어대시가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주식 종목에 대해서 한번 분석하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도 한번 예측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여러분, 도어대시는 상당히 많은 기대를 받고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있는 가격을 저희가 IPO, 처음에 이 주식이 상장됐을 때 증권사에 이러한 가격을 전망하고 전망을 토대로 가격을 매기는 것을 하는 사람들 언더라이터라고 하는데요. 이 언더라이터들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했죠. 하지만 특히 배달의 민족, 음식을 배달하는 이러한 딜리버리 플랫폼은요, 매크로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적자를 겪을 수밖에 없기에, 특별히 2022년에 인플레이션에 문제가 터졌을 때는요, 큰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플랫폼, 그러니까 적자 기업은요, 매크로 경제나 어떤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압박이 터진다면 언제 멈출 줄 모르는 만큼 가격이 떨어진다는 점 반드시 염두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도어대시 미래는 어떻다? 태초에 가격이 굉장히 좋았던 걸 토대로 분석해보면 미래는 밝다라는 거죠. 향후 3년, 5년 후에도 사람들이 이미 익숙해졌잖아요. 집에서 음식을 시키는 것에 그 매력에. 그렇기 때문에 줄지 않을 거라는 거죠. How to make money. 도어대시 차트, 알겠어. 근데 어떻게 돈을 버는 거야? 좀 구체적으로 말해줘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도어대시는요, 어떻게 돈을 버냐면, 일단 식당들 있잖아요. A라는 식당이 있고 B라는 식당이 있는데요. A라는 식당과 B라는 식당한테 먼저 커미션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식당이 돼지국밥을 10,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10%, 15% 이렇게 도어대시가 가져가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딜리버리 피, 배달비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식당에서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이 있고, 그리고 배달비 받는다는 거죠. 배달비는 누구로부터 받아요? customers. 저희들이죠.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서비스 피가 있죠. 서비스 피는요, 누구한테 가는 거죠? 그렇죠. 딜리버리 피와 서비스 피는 기본적으로 중간에서 배달하시는 분들에게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커미션을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커미션 몇 번 가져간다? 2번 가져간다. 식당으로부터, 그리고 배달하시는 분으로부터.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있죠? Subscription Revenue가 있는데 구독료가 있어요. 그쵸? 구독료가 왜 있어? 그쵸? 구독료가 있으면 저희가 조금 더 싸게 무언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다라는 거죠. 구독 서비스가 왜 좋냐면요, 코스트코 나중에 다룰 회사인데, 코스트코와 같은 회사들은 굉장히 규모의 경제잖아요. 규모가 큰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에 굉장한 메리트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드버타이징 레비뉴 있죠. 먼저 광고 레비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 많은 사람들이 본다, 즉 광고하기 너무나 좋은 플랫폼이다. 광고 수익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거란 말이죠. 더 이상 옛날에 광고가 분리됐었잖아요. 광고는 광고. 하지만 삶 가운데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게 오늘날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을 바라볼 때는 광고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DoorDash Drive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와 동시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oorDash reports first ever quarterly profit. Revenue beat estimates. First ever이래요. 첫 번째로 분기 profit, 이윤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차트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러한 딜리버리 플랫폼은 굉장히 긴 시간의 적자를 견뎌야지만 이윤으로 돌아선다고 했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일스톤이라는 거죠. 피벗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 순간을 견뎠기 때문에 이후로부터는 쭉쭉쭉쭉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밑에 디테일한 정보 볼게요. Annual Revenue Growth. 매년
수익 성장률 볼까요? 저희 2021년, 2022년, 2023년 있는데요. 70% 성장했죠. 그리고 35% 성장했죠. 그리고 31% 성장해 왔어요. 70%와 같은 성장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30% 초반에서 중반 유지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굉장히 낙관적인 수치죠. 올해 3분기에 어땠어요? DoorDash reported revenue of 2.71 billion. 그쵸? 작년 3분기보다 무려 25%의 연간 수익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발표했죠. 네. 총 주문도 18%가 증가했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매크로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를 제외하고 계속 성장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주주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주주 입장에서는, 저도 이 주식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속적인 성장. 어나운스먼트가 있었습니다. DoorDash and Lyft partner to unlock exclusive benefit. DoorDash는 뭐라고 했죠? 한국의 배달의 민족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죠. 리프트 뭐예요? 이제 알죠? 리프트는 뭐다? 리프트는 그쪽 차량 공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파트너를 맺었다는 거는요. DoorDash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배달하는 사람들이죠. 배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근데 리프트가 기존에 잘하는 건 뭐죠? 운전하는 사람들이죠. 이거를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폭발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더 많은 노출, 더 많은 구독료, 더 많은 이용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왜? 리프트는 우버이츠와 경쟁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 몇 번 드렸죠. 이렇게 비즈니스끼리 이렇게 윈윈 전략을 해나간다라고 또한 배우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에 있어서 리프트와 파트너십과 같은 것들을 하는데, 그러면 경쟁업체들의 성장도 바라봐야 되잖아요. 현재는 67%의 압도적인 1위가 맞거든요. 2위가 어디죠? 우버이츠죠. 우버이츠가 무서운 건 뭐가 무서운 거죠? 우버이츠뿐만 아니고 우버드라이브. 우버라는 회사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제가 다음 화에서는 이 화에 걸쳐서 우버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우버이츠의 성장은 정말 무섭습니다. 우버이츠는 너무나 좋아요. 배달 플랫폼 이전에 차량 공유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버이츠의 성장도 꽤나 견제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너무나 큰 성장으로 따라온다면 이 주식을 살 메리트가 감소되는 건데요. 하지만 우버이츠는요, 도어대시처럼 또한 하나에 올인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버라는 기업이. 그것도 동시에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버이츠가 우버 드라이브에 어떠한 힘을 얻을 수 있겠지만 우버 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애매모호할 수가 있는 거죠. 돈 더 되는 사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격 경쟁에 있어서 도어대시를 이기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잠재적 리스크들이 조금 더 있는데요. 첫 번째, 이거는 우버이츠와 아까 나왔던 다른 경쟁 업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담 안 가져도 되는 거예요. 이 회사에만 어떤 규제가 가한다? 그러면 저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지만 이 인더스트리에 있는 경쟁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규제와 법적인 어려움들이죠. 두 번째, 그렇죠. lack of profitability. 비록 처음으로 분기에서 프로핏을 남겼지만, 이윤을 남겼지만 보장된 건 없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오히려 첫 번째 규제적인 영역보다는 단기적으로 규제가 굉장히 큰 타격을 주거든요. 하지만 매수 찬스란 말이에요. profitability. 이 이윤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저희가 좀 매 분기 실적을 보면서 다음 분기도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reliance on restaurant partnerships라고 나와 있는데요. 레스토랑의 파트너십에 의존하고 있죠. 제가 처음에 돈 어떻게 번다고 했죠? 식당에 받는 커미션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식당들은 커미션 많이 주고 싶을까요? 아니죠. 커미션 조금이라도 적게 받는 플랫폼으로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버이츠가 마음먹고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다고 저희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가격 경쟁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supply chain disruptions라고 있죠. 그렇죠. 공급망 뭐예요? 저희 물가 상승을 계속 해왔잖아요. 미국 경제 좋았죠. 주가 작년에 너무 좋았죠. 하지만 식재료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여기에 대한 압박 너무나 있죠. 공급망, 그리고 전쟁 이슈들. 한 번만 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같은 어떠한 전쟁이 터진다면요. 정말 물가가 폭발할 거예요. 진짜 스카이로케링 할 겁니다. 그리고 이코노믹 다운턴스, 이거는 경제 조정, 뭐 침체 정도로 저희가 알면 되고, 규제와 침체는 크게 겁먹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공급망 이슈, 물가, 고금리 이러한 것들은 뭐다?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에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지만 3년, 5년 후에도 비전이 있는 회사냐? Yes.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조정 때 조금씩 분할로 가져가면서요. 하지만 우버이츠의 성장도 같이 팔로우업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나은 기업이 나왔을 때는 미안하지만 언제든지 뭐다? 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제가 원하는 건요. 이 방송을 통해서 도어대시라는 회사에 대해서 배웠고, 한 종목을 분석할 때는 이러한 관점들을 적용해야 되겠고, 그리고 많은 회사들의 분석을 통하여서 어떤 회사가 이러한 시기에는 정말 빛을 발휘하겠구나라는 여러분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유튜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좋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